요즘 화제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제가 일이 좀 너무 바빠가지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가 되게 애청자라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서도 나오고 이래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 사건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새로운 괴물이 나타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좀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다운 받거나 이랬던 사람도 20만 명이 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보는 저의 생각 같은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 주범은 이름이 공개가 됐죠.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거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음란물을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음란물을 제조한 혐의, 유포한 혐의,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강간을 했다고도 해요. 별 행동을 다 했는데, 그렇다면 강간 교사 행위,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음행을 강요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위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청소년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칭을 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협박을 해서 하게 만들면 그건 강요죄라고, 형법상의 강요죄도 있거든요. 그런 강요죄, 기타 등등 걸려면 걸 수 있는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주빈에 대해서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목조목 다 정리하는 건 힘들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근데 일부 기사에서는 살인 음모다, 이건 인격 살인이다 하면서 이건 살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살인 음모 이런 것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굴 되게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 하면 이건 사실상 얘가 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얘를 힘들게 한 거랑 얘가 스스로 자살한 거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상 그런 행위를 인과관계 있다고 보질 않아서 이런 살인까지 가기는 좀 살인 음모다, 예비 음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건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조주빈에 대한 처벌은 둘째 치고, 그 N번방에 들어간 다수의 이용자들이 어떻게 처벌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고, 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냐 마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74명이고 그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에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률이 아청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N번방에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에 나오는 그런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소지하고 있었다 하면, 그것만으로 입증이 되면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방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16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16명 가운데 하나의 영상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다 하면은 처벌을 각오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동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데,
이걸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가 친구한테도 보라고 막 전송해주고 하면 이건 배포가 되기 때문에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걸 뭐 어디다 뿌렸다, 어디다 누구한테 전송해줬다 하면 이건 배포 혐의가 돼서 그거를 배포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엠번 방에서 이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걸 제작해달라 뭐 요구를 해서 제작했으면 얘는 제작에 대해서 공모한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가능한 법리이긴 한데 이걸 얘가 시켜서 그거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음란물을 제작을 해서 뭐 그러면 제작죄로 같이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그거를 검사가 입증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제작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뭐 같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생각이 든 건 점점 범죄가 진흥화되고 정말 특이한 범죄가 생기고 별의별 범죄가 많이 생기는데, 요 엠번방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음란물이 어떻게 유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 새로운 유형의 범죄인데, 뭐 남성들이 성인물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옥죄어지고 있다, 이런 남성들의 불만 같은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욕구는 일정한데 그거를 얽매면 얽매일수록 결국 음성화가 되면서 이런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더라도 뭐 막을 수 있는 건 막지만 너무 얽매이면 음성화되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음란물 시장. 불법이지만 합법하고 논의되고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뭐 대마초 같은 게 일부 나라에선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이런 분야들은 사실 이게 사회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게 많은지 득을 끼치는 게 많은지가 애매한 분야들이거든요. 그런 분야를 너무 얽매이면 이런 괴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합법적인 성인물들에 대해서 성인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권리를 너무 막으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상 행복을 추구할 권리, 뭐 그런 권리 같은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나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나라 측면에서 좀 적절하게 균형점을 맞춰서 뭐 그런 입법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물론 이 조주빈과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물론 강력히 처벌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압박한 부작용이 이렇게 더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엠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뭐 어떠한 사진이 유포로 인해서 협박을 받게 되고 뭐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거기에 걸려드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쉽고 고수익인 알바가 여성분에게 뭐 쉽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인터넷은 저한테도 전 별 돈이 필요 없는데 저한테도 뭐 고수익 알바 해보세요 이런 문자가 가끔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범죄에 연관될 확률이 높으니까 절대 연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내가 어떻게 연관이 됐다 했을 때는 그쪽에서 어떻게 무섭게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일단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그게 부모든 내 친구든 누구에게 얘기해야지 혼자 꽁꽁 앓다 보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 고수익 알바다, 뭐 하루만 일하면 일단 100만 원이다, 이런 일은 사실 불법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쉬운 일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일단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현혹돼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부모님이라도 좋고, 부모님에게 말씀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처럼 이야기 건네기 편한 변호사한테라도 전화를 하면 초기에 진압을 하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